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요.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그런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들이 최근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채널 운영을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연한 의문점이 한 가지 드실 겁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이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애써 힘들게 키운 유튜브 채널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문정부에서 처벌하겠다라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시세 교란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명목으로 수틀리면 처벌하겠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유튜버들이 어떤 지역의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그런 논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의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시세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명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법률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결국은 애매모호합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세 교란 행위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누가 판결을 하냐면 누가 결정을 내리냐면 결국 국토부 공무원들이 재량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튜버의 이번 발언이 이런 행동들이 시세 교란 행위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저 사람들 마음대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까요? 그렇죠. 반정부 성향의 부동산 유튜버들이 압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구독자가 많고 인기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 평소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만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문정부 입맛에 안 맞는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들만 우선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시세 교란 행위를 했다라는 간단한 명분만 붙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탄압하기가 참 얼마나 쉽고 간편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유튜버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이미 이 키워드가 자동 완성이 될 정도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그 수많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야당에 있는 그 똑똑한 선생님들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이 뉴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부동산 유튜버들을 수사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방송까지 접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무슨 건수 같은 거 책 잡혀가지고 처벌받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유튜버들에게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이 뭘까요?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 아무리 봐도 앞으로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구독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지역의 집값이 뭐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게 밉보이고 어떤 압박과 조사가 들어오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굵직굵직한 부동산 계약 거래가 성사되는데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겠죠. 이제 큰손 고객님들 중에서 누가 정부한테 밉보이고 거래 내역을 감시받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런 유튜버들하고 거래를 자연스럽게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각계격파당하고 서로 흩어지고 고립되고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 죽는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애써 키운 그런 구독자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짜리 그 소중한 채널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이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로 엄청나게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죠? 정말로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네티즌 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유튜버들은 멀쩡한데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만 압박을 받고 유튜브 판을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 입맛에 맞는 유튜버들만 살려놓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 껄끄러운 유튜버들은 쫓겨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판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생각을 국민 각자가, 유튜버들 각자가 저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떠들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부의 감시와 압박 때문에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만 지금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 순번은 또 누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채널들,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는 애들만 괜찮고 걔네들은 그러면은 시세 교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왜 누구는 괜찮고 오른다는 사람들만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유튜버들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방송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 힘들게 채널 키워놨더니 스스로 포기를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2020년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일개 유튜브 채널조차 실제로 정부들의 입맛에 맞는 곳만 살아남고 있고 껄끄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이거는 절대로 제가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뇌피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두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팩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종합적인 사태의 부당함과 심각성에 대해 멍하게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제는 공산 독재 국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시장 교란 행위라는 명분으로 말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연초에 코로나 같은 게 금방 종식될 거라고 했던 문재인이는 방역 교란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부 입맛에 맞는 예측을 내놓는 그런 채널들만 괜찮고 정부 입맛에 싫은 소리, 껄끄러운 소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냥 자기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입맛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 평소 그렇게 깨시민 노릇하기 좋아하던 그 똑똑한 수많은 네티즌 분들 도대체 다 어디로 숨어버렸단 말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을 보면서도 일반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다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내 알 바 아니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돌다 보면은 언젠가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순번이 돌아오는 차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흔히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현실이, 이 무서운 현실이 어디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